이미 저희 집에 독자의 그 선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빼돌려야죠. 네. 제 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게 하고 자꾸 괴롭히는 형태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윤고은입니다. 오랜만에 장편소설 불타는 작품으로 인사드리려고 나왔고요. 재미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작품은 개의 후원을 받는 예술가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는 굉장히 부유하고 안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선택한 예술가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오랜 시간 그 전통이 이어져 왔고요. 그 개의 이름이 로버트고요. 로버트가 이번에 후원할 작가로 주인공 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은 걱정도 하고 조금은 설레기도 하면서 이제 로버트 미술재단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 로버트 예술재단에서는 조건을 하나 정도 내걸고 있는데 작품 창작을 한 후에 그 중에 그 개가 선택하는 작품 하나를 불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좀 의아하지만 동의한 채로 로버트 예술재단으로 떠나게 되죠. 시작은 단편소설 2편이 이제 출발점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장편화된 작품이거든요. 단편을 썼던 시기를 생각하면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은행나무 출판사의 악스트라고 하는 문학 소설 잡지를 통해서 빨리 구체화되게 된 상황입니다. 제 친구네 강아지가 파피용으로 자주 오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파피용으로 오해되는 강아지라는 그 느낌으로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그렇게 해서 단편을 썼고, 이번에 이제 장편화를 하면서는 바꿔볼까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이미 저희 집에 단편 속에 있었던 로버트를 그림으로 그려준 독자의 그 선물이 있었어요. 눈이 자꾸 마주쳐가지고 바꿀 기회를 잊고 그냥 파피용으로 오해되는 강아지라는 느낌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파피용에 얽힌 이야기들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강아지라고도 하고, 로버트로 생각하기에 저에게는 나쁘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일단 3가지 키워드는 단축, 농축, 응축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단축인데요. 이 소설 안에 큐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해요. 주인공에게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이를테면 빈센트 반 고흐의 흔적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차가 벌어지는 일을 이 큐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는 동시에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술가의 영감부터 방문자의 어떤 문화산업적인 효과까지를 동시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주인공을 닥달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주인공에게 어떤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했던 큐라든지 로버트 재단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들도 주인공에게 계속 뭘 그리고 있냐, 작업이 잘 돼가냐, 무엇에서 영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어떠냐라고 계속 서류화까지 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무엇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은 계속 수분기가 지금 증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농축이라는 말을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뭔가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한 곳으로 몰려드는 이제 핵심적인 에너지 같은 게 남겠죠. 주인공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재단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주인공이 뭔가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디로 이 응축된 에너지를 갖고 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전시 공간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는 물론 작가의 유필 원고라는 개념이 있었긴 했지만 요즘에는 노트북으로 거의 작업을 하니까 어떤 것이 원본이지? 최초의 파일을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입히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예술 장르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게 하고 자꾸 몰아가고 괴롭히는 형태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스릴러 형식이 좀 따라 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자
작자 김상욱 교수님은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가 좀 궁금해서 미술관이 개관하기 전에 VIP 초대하는 기분으로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찬용 전시 해설가 도슨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영감을 받았던 전시회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모든 작품을 창작하게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소각해야 하는 이 미술 세계를 어떻게 보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한 10% 제가 연재하고 했었던 그 초반의 원고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수정하고 하면서 제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일부러 덜어내는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하게 됐고, 근데 이 소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소설에 제 경험은 항상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것을 약간 가공해서 쓰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제 얘기라는 생각을 쓰고 나면 사실 안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굳이 추적하면 알 수 있을 원재료 10% 정도로만 두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쓰는 내내 어떤 느끼는 압박감 같은 것은 거의 뭐 저뿐 아니라 모든 창작자들은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로버트 재단에서 오신 건가요? 당연히 전 항상 가장 사랑하는 작품은 최근작, 그리고 이 불타는 작품은 꼭 시기를 떠나서라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집약해서 많이 넣은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취지에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 작가가 못 노는 작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버트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는 존재인 거고, 그러면 저는 빼돌려야죠. 네. 이것을 어떻게든 빼돌려서 지금 출간 전인가요? 후인가요? 빼돌려야 될 것 같은데.